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섭 차장검사의 부인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마약 투약 혐의가 있습니다. 그걸 그 부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을까요?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소송 중인 남편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저희 모친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아내와 저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또 경찰을 불러봐. 또 녹음하고 녹화해.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왜냐하면 저랑 딸은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위험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두 분을 더 불렀어요. 네. 경찰분이 문 두들겼어요. 10분 동안. 예.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제 약에서 깨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앉아 있는 거죠. 여러 크고 작은 민원들을 그 이정섭 검사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을 들어줬으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모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냥 정황만 있는 거지. 얼마나 저 부인은 막막했을까요?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하는 상황. 이걸 과연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혜영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고모부, 고모에 대해서도 증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거는 본인마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정섭 검사라는 사람이 혹시 처가의 해결사 노릇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왔는데도 제대로 간이거약 시약 검사도 안 하고 그 이후에 소환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관계자가 6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이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특히 정부가 맨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국은 검사, 고위 검사의 백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고요. 더 웃긴 거는 검찰이 최근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점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이분이 인터뷰하기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뭔가 등땜을 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하는 신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돼야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가 해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장모에 대해서 10억 원 장 피해준 바 없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처가 해결사 검사 정보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증거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다 폭로 나옵니다. 머리털 뽑았고요. 간이 시약 검사했고요. 심지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털을 국가세에 넘겼는데 중량 미달로 인해서 감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탈탈 털고 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온갖 압수수색 몇 번 하는 그 엄정한 수사의 기준을
검사들에게도 들이대라는지 정말 국민들이 똑똑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욱 교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제보를 했는가 물어봤더니 변호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방금 본인 이름까지 공개했죠. 강미정 씨.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구하는데 무척 힘들었다. 제 등본에 이정섭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해봤자 예를 들어 그 범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작물을 때릴 생각을 합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권력형 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을 활용해서 증거를 조작해내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미정 씨가 얘기한 거에 의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 나온 게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었다. 그 다음에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속에 SD 카드가 없어지기도 했고, 포렌식을 하니까 사진이 몇 장밖에 안 나왔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 데이터가 확 늘어났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데 경찰이 왜 쓸데없이 증거를 조작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상위에 있는 검찰에 어떤 압력이 있었으니까는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정확하게 검찰 권력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는지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거기 아래에서 배운 사람들이 사적으로 다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쿠데타처럼 자기가 모시는 특수부 부장 출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권력욕이라고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제보다 자기 예를 들면 처남 살리기 위해서 경찰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검찰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옹호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검찰 권력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가 소위 이정섭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야당 당대표를 수사하는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거 몰랐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참에 검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힘이 없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사회가 많이 개혁이 되고요. 또 구악이라고 할까 참 적폐들이 많이 청산이 됐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듣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미정 씨가 또 하나 폭로한 사실이 있지요. 접대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강촌 리조트 접대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뭐 스키장에 갔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스키장이니까 들어가서 눈 좀 보자. 그리고 이정섭 검사 아내가 재벌 부회장 이름 대고 들어갔고 숙박이나 식사 결제 한 거 본 적도 없고 리조트가 남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마다 갔었다. 재벌 부회장 아니면 그의 딸 이름으로 예약을 해줬다. 그 방에 들어가면 과일 바구니와 함께 쿠폰을 두둑하게 담아주셨다. 결제한 적은 없었다. 김두수 대표. 예. 이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 신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집안에 나오면 또는 검사 사이를 두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씩 보고 또 영화 같은 데서 봤는데 이건 뭐 그 상상을 이제 뛰어넘어 버리는 이제 이 검찰의 민낯 그대로 드러냈고요. 그냥 통제받지 않는 최고의 권력 검사. 그러니까 뭐 어떤 기소율이 1%도 안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경찰을 수족 부리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면 검사가 경찰을 완전히
수족 부리듯이 지휘하는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에 배당해서 이걸 혁신으로 했는데 여전히 검사가 모든 경찰을 다 지휘했고 그러게 보면 더 심한 거는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경찰청 포렌식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축소 조작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탄핵을 넘어서 뭐 당연히 이제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한데 여기까지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재벌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 재벌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뭐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그 니도 문을 닫았는데 자기들만 열어서 자기들만 술 매장에 가고 그러니까 뭐 신의 딸, 신의 아들, 신의 사이 이런 거고 이게 이정석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도 이와 진배 없을 거다. 이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특검 반드시 간철해서 낱낱이 다 밝혀야 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참 제가 전두환 정권 때 기자가 됐는데 그때 그 시절에 저도 참 접대 많이 받았습니다. 촌지도 받고 향응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엎드려서 사죄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취재원들 만나서 식사할 때 기자들이 스스로 밥값 냅니다. 요즘에는 촌지라는 말은 아예 사라졌고 어디 가도 대접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언론이 그 환경이 깨끗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네. 검찰은 지금도 이런 게 남아있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참 한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계속 검사로 그냥 둘 수가 있었는지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발령을 낼 수 있었는지 참 강큰 집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정석 검사를 누군가가 상당히 비호하고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2017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여기서 부부장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돼.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수사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돼. 우리 식구니까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대로 보내. 이런 뭐 가족의식, 동지의식, 부족의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한 거는 더 엄격하게 자신들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미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나님이 언론들이 이 건은 받아쓰기도 안 하네요. 대신 날마다 한동훈 찬송가를 부르고 있죠. 남을 비판할 때는 본인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인데 지금 얼마 동안 오랫동안 털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본인은 책 잡힐 게 없어야지요. 더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혀 묻은 개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